장비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랙바이크만 가능합니다. 옷 규정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물어보셨어요. 밑에 클립판을 MTB 형태로 나오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킹 오브 트랙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 픽시의 진심인 남자 소프바이크의 미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캐논베이한테도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나? 아무튼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신청률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25년도 킹 오브 트랙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영상 시작 전에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저를 포함해서 이제 20대, 10대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꾸준히 운동을 조금씩 했었는데 대전에서 사실 킹 오브 트랙은 불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는 김에 코스를 이렇게 막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에 1.2km, 뭐 1.7km까지 늘릴 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관저동 근처에 계시다고 하면 매장에 오셔서 같이 라이딩도 한번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킹 오브 트랙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비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랙바이크만 가능합니다. 로드부는 로드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픽시라는 자전거만 가능하다. 브랜드와 상관없이 고정기어 형태, 디스크, 그리고 5발이, 4발이, 3발이 이런 거 안 됩니다. N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 자, 그리고 휠셋 같은 경우에 카본림, 알류림 모든 게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린처냐, 튜블리스냐, 튜블러냐 요거에 대한 차이도 규정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컨버전 로드 휠셋 요거 참석이 안 됩니다. 이 리빌딩 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트랙 커브로 갖다 껴가지고 이제 휠셋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규정에 참가가 가능하다. 리빌딩이 아닌 그냥 로드 허브를 컨버전을 해서 끼울 수 있는 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규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테입 같은 경우에도 마모도가 심하면 그립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석이 안 된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컨디션이 되어야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U바, TT바, 브롬바 이런 것들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드랍바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검차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마모도가 심하거나 유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바이크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달고 경기장에는 시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주 전 아니면 일주일 전에 가까운 매장에 들리셔가지고 사장님 저 이제 킹 오브 트랙 나가는데 전체적인 점검 한 번만 의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다들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일산은 당연히 뭐 홈바이크고 서울도 뭐 여러 군데 있고 대전은 또 소프바이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 규정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그냥 일반 옷 입고 참가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죄송하지만 참가가 불가합니다. 이 트랙바이크를 타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 특성상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자전거복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그냥 요거를 갖춰서 입고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평페달, 스트랩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미리 사전에 클립 페달, 클립 슈즈, 자전거복 쫄쫄이, 헬멧 꼭 필요하고,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사용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착용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고프로, 액션캠 뭐 이런 것들이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에 거치도 가능하고 자전거에도 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MTB 슈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로 삼바, 이거 아마 신발 아실 거예요. 벨로 삼바라고 그 삼바인데 밑에 클립판을 MTB 형태로 나오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경기 중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그 지로에서 나오는 TT 헬멧, TT 전용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에 나오는 전용 헬멧은 안 된다. 스키딩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앞에서 막 확 이렇게만 안 해주시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적당한 예우를 좀 지켜주시면서 스키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를 신청을 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생겼죠. 바로 초등부
경기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고객분들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초중고 분포를 보면 초등부가 제일 판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요거는 부모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5, 6학년 참가가 가능합니다. 13년 1월 1일생부터 15년 12월 31일생까지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세, 12세, 13세까지의 딱 나이만 참가가 가능하다. 기업인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8에 18 그리고 47에 18입니다. 기업인을 고정을 해놓는 이유는 무리한 기업인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무릎에 손상,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는 게 유소년들을 활성화하기 더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 경기는 7바퀴, 아까 트랙이 1.2km라고 말씀드렸죠. 7바퀴를 주행을 하고 경기가 마감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지정한 법정 대리인, 부모가 지정한 성인 보호자는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운반을 하시면 참가는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경기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경기를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주에는 마찬가지로 7바퀴 경기 이후에 시상식은 따로 하지만, 여기서 다른 거는 잘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 잘 타는 친구들은 성인부로 넘겨서 다시 재경기를 할 수가 있다. 중등부, 고등부 경기는 경기가 2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인부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이러면 우승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인부, 이제 제가 참석하는 부인데요. 사실 저는 예선전만 어떻게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인부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선은 7바퀴, 결승은 뭐 갈 수도 없지만 뭐 멀리서만 바라보겠죠. 결승은 25주회입니다. 아, 이거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부는 로드 트랙 동일하게 경기가 있고 10주회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역대 최고의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 요강에 대한 거 설명을 다 드렸고, 킹 오브 트랙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초, 중, 고등부까지는 열심히 많이 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0km 이상 되는 거리를 꾸준히 뭐 주 3회든 5회든 열심히 타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시합 일주일 전부터는 좀 몸을 사리면서 가볍게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만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부들은 또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마 존투 운동 그리고 감속에 대한 영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링,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다 대부분 성인부 나오시는 분들은 체력도 높고 실수도 적고 엄청 잘 타시는 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코너에서 얼만큼 내 라인을 잘 갖고 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사장님 혹시 킹 오브 트랙 나가야 되는데 추천 기업이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 생각에는 기업인은 앞에 체이닝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기업인을 쓰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파는 뭐 엔진 11에서 나오는 체이닝 같은 경우에 47, 48, 49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모두가 선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50, 51,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특성이나 페달 스트라이크가 안 날 수 있게끔 하는 내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다 몸이 이미 터득이 돼 있어요. 킹 오브 트랙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한해서는 앞에는 체인링을 조금 작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3.2 내지 뭐 3.3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가 47에 14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개를 끼워갈 겁니다. 코그를 47에 14 그리고 47에 15 이렇게 해서, 저도 한동안 픽시를 안 탔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체력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배를 다 해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타이어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2C 타이어를 끼워놨습니다. 이유는 저는 일단 안전하게 완주하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코너바리에서 자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맞춰 놓을 수 있는 가장 넓은 타이어. 왜냐면 타이어 제한이 크리테리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의 최대 넓이로 지금 끼워놨습니다. 내 자전거 클리어런스가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 이 킹 오브 트랙이라는 이 경기에 뭔가 다양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국내에서 맨날 스키닝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런 쪽에만 재미를 즐기는 게 아닌가. 가끔 나한테 주는 자극적인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막 뜨겁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소프트바이크 1일 인터뷰 당연히 있을 거니까 만약에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 반갑게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이 픽시 영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